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개념 5. 자, 이제 수특의 102쪽 내용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 혁명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젠트리는 귀족과 자영농인 요먼 사이에 위치한 지주층이라고 나오죠. 이 지주층이 언제부터 성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 르네상스 시기에도 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 때도 그렇고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자 농경지와 황무지의 울타리를 쳐서 방목지로 만드는 인클로저 운동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성장한 그런 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어떤 부르주아랑은 조금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의회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이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쭉 선생님이 내용을 다 설명을 했었고요. 네, 명예혁명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복고항정 시기에 나왔던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사법, 국교도만 공직에 임용될 수 있게 한 법이다. 왕이 찰스 2세가 카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의회의 대응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신보호법 역시 그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사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혁명 파트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현재 정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거기 때문에 이 사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내용 자체를요.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권리청원입니다. 1628년에 제출된 거죠. 의회에 모인 성직자와 귀족 평민들은 국왕전하께 신민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대해 청원을 제출한다라고 하죠. 요청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전하의 신민들은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은 어떠한 세금, 공납 헌금 또는 다른 유사한 부담감을 내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뭐 의회 무시하고 과세했기 때문이죠. 이 과세는 의회권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었다고,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것도 자유인은 그 지방의 법 또는 영주의 합법적인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1628년에 권리청원은 찰스 1세에게 제출한 권리청원은 왕의 권한 제한이 중심 내용이에요. 왕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권리장전을 봅시다. 1689년의 권리장전입니다. 종교와 법과 자유가 전복되는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국민의 완벽하고 자유로운 대표로서 모인 성직자, 귀족, 평민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옛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네, 의회의 권한들이 쫙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법률을 집행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왕이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허가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나오네요.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화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의회 내에서 연설하고 토론하거나 의사 진행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법정이나 장소에서 고발당하거나 신문받지 않는다.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권리장전은 거의 법 안의 성격이에요. 이에 더하여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권, 의원 면책권 강조가 중점 사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전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영국은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의회가 함께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미국 혁명 설명 이어서 갈 텐데요.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미국 혁명 개념 설명부터 하고 갈 거예요. 미국 혁명은 1776년이라고 연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18세기죠. 그래서 미국 혁명은 말 그대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내용도 그거예요.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짜잘한 그 안에 사건들까지도 그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1차 대륙 회의와 2차 대륙 회의 사이에 렉싱턴 전투가 있었다든가 이제
뭐 헌법 제정과 뭐 워싱턴 대통령이 된 때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기억을 좀 세밀하게 해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내도록 이제 의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이제 세심하게 하나씩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배경부터 봅시다.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자기 식민지였던 아메리카에 엄청 강화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냥 중상주의라고 해서 절대항정 시기의 중상주의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에 이렇게 어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영국은 지금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죠. 그래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민지인 아메리카에 엄청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 붙는 세금인 인지세, 마시는 차에 붙는 세금인 차세, 그리고 설탕세 등등이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식민지 자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납세 거부 운동이 벌어져요. 불매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건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과세 권한은 어디에서 갖는다고 했어요? 의회가 갖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의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대표를 뽑아서 영국 의회에 보내고 있지 않아요. 뭐 보내고 싶지 않아서 뭐 안 보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영국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보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대표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 식민지에 과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 과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철폐가 됐는데도 차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차세가 폐지되고 있지 않자 이제 식민지민들이 원주민들로 분장해서 보스턴 항구로 들어오는 차 상자를 다 바다에 빠뜨려버린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게 1773년이에요. 선생님이 연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요. 보스턴 항구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의 발단? 불씨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중상주의 정책을 아메리카 식민지에 부과할 때만 해도 아메리카에 위치해 있던 식민지는 그 식민지들마다 각기 나름대로 자유하게 자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영국이 갖고 있던 아메리카 식민지는 13개였고요. 뭐 총독을 파견하긴 했지만 그렇게 간섭도 많지가 않았고 약간 좀 따로 노는 거였는데 드디어 1차 대륙회의를 통해서 13개의 식민지가 다 모이게 됩니다. 1차 대륙회의가 개최된 때가 1774년이에요. 필라델피아에서 모이게 되고요. 초기 미국에서는 이 필라델피아가 수도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여기에 결의를 하게 되죠. 13개 식민지가 본국에 대항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뭐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이제 막 항의를 하자라는 그런 방향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죠. 이제부터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네모 박스가 독립전쟁의 과정이에요. 렉싱턴에서 1775년에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이 시작이 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대륙회의가 75년부터 쭉 여러 차례 계속 개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순서대로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이 순서 기억하면 됩니다. 75년에 이제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한 소책자를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소책자예요. 76년 1월입니다. 이 상식의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박세훈 선생님 책 177쪽이고요. 토마스 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야. 이건 상식이야. 라는 거죠. 나와요. 내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 즉 상식이다. 영국과 지금 결합해서 당하는 피해가 셀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은 물론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가 자연의 흐느낌이
이제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덧붙여서 전능하신 신이 아메리카를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도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지배가 결코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입니다. 이 상식이라는 이야기가 민간에서 발간이 됐지만 이거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제 독립파와 이제 영국이 그냥 항의만 하자는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독립을 하자는 이야기가 더 우세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중에 76년 7월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돼요. 이따가 수특에서 보겠지만 로크의 정치 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듯한 그런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이 참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아메리카 쪽을 지원을 해줘요. 영국의 약화를 위해서.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 이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괜히 미국 독립혁명 도와줬다가 재정적으로 더 곤란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것 재정난 역시 프랑스의 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뭐 다 소시지처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민지 아메리카 쪽으로 승기가 가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된 게 요크타운 전투입니다. 1781년이고요. 그래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독립은 1783년에 파리 조약에서 공식 승인이 되게 됩니다. 이게 미국 독립혁명의 쭉 주된 흐름이었고요. 미국 독립혁명 이후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이 성립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아울러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미국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헌법을 만듭니다. 1787년에 만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주의예요. 식민지들의 그런 계속해서 자치를 누려왔던 전통을 인정하긴 해요. 주마다의 광범위한 자치를 누립니다. 그러나 중앙의 강력한 연방을 다 통화를 하는 연방정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치와 강력한 연방정부의 조화를 꾀하는 거죠. 그리고 삼권 분립.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에가 이야기했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여기에 처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공화제, 공화주의죠. 그래서 2년 뒤 1789년 정부가 수립되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미합중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의 공화정이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몸소 실천하고 또 이정표를 찍은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4년 동안 2번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워싱턴이 처음 대통령하고 두 번째도 재선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마를 계속할 수도 있었고 재선을 계속 뽑아준다면 할 수 있었는데 워싱턴은 두 번째 이후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지금의 대통령제의 모습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의 독립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아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고 이념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들도 독립의 열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